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보건소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지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7억 3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30만 7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정액 사유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과 반환 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7억 1,79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4,791만 5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경남도민 문화의 날 예산은 올해 경남도에서 처음 열리는 경남도민 문화의 날 행사를 밀양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어 편성한 예산으로 도비 4천만 원은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단체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밀양건무정기공연은 밀양건무와 함께 밀양의 전통춤 등을 다양하게 복원 개성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성보존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경남연극인 페스티벌 예산 4천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경남연극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연극협회가 지난 5월 밀양아리나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밀양아리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경남연극인 페스티벌을 밀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도비 대형 투자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32회 전국 무용제 참가입니다. 밀양무용협회가 경남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경남을 대표해서 전국 무용제에 참가하게 되어 참가 준비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아래 지역문화국제교류지원사업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국제교류지원사업 예산 756만 원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밀양시민예술단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문화국제교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네갈과 전통춤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게 됨에 따라 사업비의 10%를 대응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생활문화동호회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5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되어 대응 투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운데 문화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비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인 밀양아리나 시설관리 소모품과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을 위한 위탁 운영비 정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문화시설 보수 정비 예산은 밀양아리나의 노후시설 보수와 성벽극장 노후 조명 교체, 조경수 관리 등의 예산으로 정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위해 철거가 필요한 노후 사택 철거비 3천만 원과
아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스튜디오 2극장과 꿈공작소 안마 커튼 구입비 1,400만 원과 아리나 내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 그리고 성벽극장 숙소 침구류 세탁 등을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밀양 아리나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6천만 원과 감리비 2천만 원은 연극도 서간을 식당과 휴게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예산으로 실시 설계 과정에서 노후된 건물의 내진 설계와 구조 보강, 그리고 전기, 통신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정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내일동 32번지 일원의 조성 예정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면적은 12필지 14,565평방미터로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문화재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교동 손병순고가 담장보수, 정운리 안시고가 담장보수, 운주암 난간 설치 등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영남로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원과 용궁사 대송당 묘원 진영 주변 담장과 옹벽 정비를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국비 2억 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산내면 봉일이 일원의 고대사 규정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하단의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관연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가 소관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가 소관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해 배신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신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00페이지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모사업인데 공모는 언제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공모는 확정난 것은 6월 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예. 2023년 6월에. 그러면 계약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협약식은 언제 했습니까? 이 별도로 협약식을 개최하지 않았고 대형 투자를 공모에 참여하려면은 지자체에 대형 투자가 필요해서 거기 대형 투자 협약서에 저희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식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상황을 보면 5월 17일에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 이상을 11호 지원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업무 제휴 협약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외적 상황도 아니고 또 제6조에 따라 최종 결정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월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제 상위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소양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통보는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예외 규정으로서 해석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월 달에 업무 협약을 했고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 일단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하고 5월 25일 날에 두 번을 의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상황을 일단은 보고는 안 한 걸로 저희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검토를 저희도 했었는데 이제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상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상위법과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응 투자를 해주는 사항이고 업무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MOU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10% 대응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결재를 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크든 작든 간에 시비가 일단은 1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좀 말씀을 좀 듣기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업무는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그 어린이 박물관 리모델링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앞에 박물관 앞에 녹음 속에 쉬어가는 역사공원 요거를 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앙광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중앙광장은 지난번에 저희 리모델링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됐는데 이제 상부에 그때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하실 때 중앙광장에 있는 그 대리석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과장님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잘 그 뭐 아이들이 오면 뛰어놀 수 있고 그 대리석이 아닌 싼디에서 뛰어놀 수 있고 공원처럼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일단은 다 끝난 거네요. 그 자체가. 근데 뭘 했는지 한번 이렇게 가보면 바뀐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위에 대리석을 드러내고 뭐 잔디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예결위하고 전체를 개최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대리석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더우니까 전체적으로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이제 쿨미스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반대 방향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아마 지금은 심어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도 좀 녹음이 우거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하고 이쪽 부분을 다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데크라든지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지금 이제
그 각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 정비를 깨끗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이니지로 해서 야간에 보면 시립박물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지나가면은 시립미술관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별로 한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 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또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 따른 질문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밀양 아리나 편의시설 그 식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3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3억이 사업 배정이 되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같으면 뭐 10한 5, 6개월 정도입니다. 되게 긴 사업이 아닌데 공사비 정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게 2억 7천이나 추경이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정액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서기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지금 이제 연극인들이 레지던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식당 외에도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식당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설계 기간도 조금 길어지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라든지 그런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기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전기 시설이나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공기 순환기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를 보면 시공비가 평당 개념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쯤 되는데 그럼 처음에 당초에 계산할 때는 그 구조적인 부분 특히 그 내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전기시설을 그대로 쓰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늘어났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 도저히 그런 상태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거의 뭐 100% 가까운 금액이 늘어나니까 너무 면적은 그대로인데 시설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그대로 시립미술관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부분에서 시립도서관 부지가 14,565제곱미터인데 제가 지금 토지연계 확인서에 계획도로 끄 있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보면은 우리 부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은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 3분의 1 이상이 도로부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건지, 계획도로를 변경시킬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을 띄우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도로선이 어떻게 변경이 되면 나중에 미술관과 도로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에는 도로선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어차피 도로에 들어가면 저희 시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가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밀양시에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뭐 이중으로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와 시립미술관이 바로 연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지가 그 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업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우리가 계획한 사업 부지에 거의 가운데로 이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 같으면은 한 20m 가까이 되거든요. 20m 가까이 되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업이 전혀 안 되니까 아까 저 계장님한테 잠깐 여쭸는데 이걸 바깥으로 돌릴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업 부지 지금 14,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업 부지에 단 미술관을 위한 사업 부지에 들어가야 되고 이 도로가 저 마을 있는 쪽으로 확 돌아가서 따로 완전히 별도의 우리 사업 부지와 상관없이 이 도로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이 미술관 공사와 같이 이 도로가 확장이 돼야만이 진입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있는 도로 좁은 것 가지고는 진입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그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도로선하고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토지 매입하려고 할 때 이제 부서하고 협의했던 선은 저희 부지를 거슬러서 이제 도로가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게 이제 일부가 저희 부지하고 조금 물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대로는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토지 연계 확인서 상에 나오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이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따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해서 일부 걸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14,000제곱미터 14,500의 도로부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일부 걸립니다. 끝자락이 도로선이 변경되면서 끝자락이 일부 걸리고 많이 포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부 걸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부지도 요 미술관 사업을 할 때 협의부서가 다르겠지만은 협의를 해서 요거 보상해서 도로가 같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미술관 준공과 같이 이 도로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영남로 주변 원지형 보건사업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지형 보건사업의 종합 정비계획 수립구역에 들어가는 부지인데 이 부지가 내일동 321-6번지가 근데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254제곱미터 같으면은 80평이 채 안 됩니다. 80평이 채 안 되는 이 부지를 지금 매입가를 예산을 3억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를 보면은 평당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8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 금액은 평당 계산하면 한 39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금액의 한 5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서는 공시지가 대비 2배 되는데도 드뭅니다. 촌으로 가면 좀 상황은 다른데 근데 이 부분에 어떻게 확정된 금액인지 매입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가감정 받아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주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시 가격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근데 전체적으로 거래가나 이런 걸로 해서 가감정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와서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실제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제가 어머니 갔었는데 가감정을 하는데 감정 금액이 이 정도 나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머니 갔으니까 나중에 이거 할 때 정식 감정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효 의원님, 그 조금 전에 그 질의하셨던 그 질입로 부분들의 말씀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의원 여러분,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는 이용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잠깐 정의 전에 시립미술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잠깐 정의 중에 시립미술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그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안 중에 확인된 내용을 석희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공시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중간 방향으로 약 20m 정도 4차선 계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술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문제 삼았는데 타 부서와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계획도로가 동쪽편과 북쪽편, 그러니까 이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에 어떤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이 부지의 오른편으로 계획도로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변경되면은 미술관 부지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석효 의원께서 정의 중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감하시고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미술관이 도로하고 잘 연접하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그 10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 사업으로 보면 밀양 근무 정기 공연하고 경남 영광이 페스티벌 신규 사업으로 또 제32회 전국 무형제 참가 이 세 가지 사업이 예산이 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밀양 근무 정기 공연은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 더 지금 정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500만 원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게 산출기초 또 조명감독, 무대감독 250만 원이 이게 하루 하는 정기 공연에 대한 감독 빈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용수하고 악사 7명, 20명 이렇게 뭐 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근무 정기 공연은 저희가 계속 이제 시비 보조금을 5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잘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근무협회에서 밀양의 다른 전통춤 저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춤들을 개발해서 공연을 되게 크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자부담을 해오신 사항이라서 그러기에는 이제 혼자서 하시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말씀이 많으시고 추가 경비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밀양 덕배기 춤이라든지 다양한 밀양의 전통 춤들을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렸고 지금 이제 인건비나 이런 산출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공연도 있지만 이제 계속 작품을 연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 포함된 그런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비에 대한 좀 더 설명과 같이 그러면은 이게 매년 공연을 했을 때에 자부담 500, 12, 500을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또 공연과 관련해서 요 500하고 자부담 500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1,000만 원을 정액을 해서 시비를 보태가겠다 이 말씀이죠. 이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2천만 원 이상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페스티벌 도에 요거는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을 도에서 그 단체에 직접 교부 별표로 해가지고 한 이게 도비를 이렇게 우리 예산에 우리 시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뭐 해가 공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이거는 바로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은 도에서도 어떤 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이게 이제 지자체에 개최되는 지자체에서 대형 투자해서 계속 지금 올해 이제 개최하면 13회째인데 경남 안에서 연극하는 시도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경남연극협회와 MOU하고 경남연극협회가 밀양 아리나에 이제 상주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밀양 아리나로 옮겼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밀양에서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을 개최하자고 협의가 돼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은 또 상당히 적네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을 들여서 상당히 많은 돈으로 해가지고 뭐 산출 기초는 뭐 일일이 다 어떻게 금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 무용의 참가 이것은 계속 매년 하는 무용자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저희 밀양연극협회가 경남대에서 대상해야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을 받으셔서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천영기 의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뭐 또 서원이나 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뭐 관리 인력을 문화재마다 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의 경우에는 영남루나 그다음에 향교는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안전관리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관리하면서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또 문화재를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밀양시에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리에 또 많이 또 여러 가지가 뭐 제반이 되겠습니다만 그 뭐 건물이 파손이나 특히 누수 뭐 훼손 요런 거는 뭐 일괄일에 한번 점검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저희 밀양시에 요 계시는 분들이 좀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역사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찾아내시고 또 나름 뭐 이렇게 건물을 훼손이라든지 뭐 또 누수나 요런 걸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또 계속 이렇게 요새는 또 비가 자주 오니까 풀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풀도 좀 베야 되고 하니 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래 점검이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장면 무릉에 보면은 잠서당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는 좀 지금 어디서 주로 좀 관리를 하십니까? 이 자음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중에서 관리하시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제 풀베기를 하고 이런 작업들은 저희도 하고 있고 또 문화재 지킴이 분들이 문화재청에서 순회를 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 또 사실 문화재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 부탁드려서 읍면에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점검표를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뭐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꼼꼼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계속 좀 집중적으로 좀 꼼꼼히 더 좀 계속 챙겨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한기 의원 질의하시고. 과연 우리 영남로 주변에 지금 여기 원지형 보건사 부지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요 부지뿐 아니라 영남로 주변에 본의원하고 우리 총위원회에서 오래전에 한번 관광진흥가에서 하는 사업 지들 전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갔더니 그 주변에 이린 스레터 집이나 비어 있는 집 이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좀 이렇게 그 영남로 주변 정비 사업을 해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남로 종합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주변 전체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작은 노후된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사서 시에서 원지형 보고 사업하고 하는데 활용하려고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도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팔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차례대로 다 사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는 요하고 상관없는 건데 영남루에 영남로 마당에서 보면 해설사 집이 있고 안내소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해설사 집 쪽에 보면 그 스피커 송출되는 게 있죠. 아리랑 노래가
그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래비는 문화관광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관광 차원에서 그 노래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송계 선생님께서 그 아리랑 그 노래를 녹음을 해서 지금 그게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복식 호흡도 안 되고 할 때 참 어렵게 녹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자신 있게 좀 신나게 신명나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다시 녹음을 해서 그 송출을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여기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아리랑 진흥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먼 녹취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서 예, 그렇게 다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나는 밀양이 될 수 있게끔 그분이 재능 기부를 하신다 하니까 좋은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공연예술축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개막을 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아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가가 아마 주간 부서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개막식도 잘 마쳤고 이후에 이제 더위와 또 지금 비도 계속 예보돼 있어서 비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번 주말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해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이종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73만 7천원이 정액된 60억 3,422만 2천원입니다. 세수입은 이자 수입 2만 3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4,728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이 1,85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2,878만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6억 7,300만 8천원이 정액된 294억 7,866만 1천원입니다. 관광 홍보 추진에 1억 6,785만 2천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 1,185만 2천원은 올해 구입한 관광 홍보 차량 및 관광 안내 키오스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은 하반기 주요 축제 및 행사 시 각종 이벤트 개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 이전 밀양에서 한 달살이 예산은 도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5천만 원은 관광 마케팅 등 추진을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철도 여행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일반 보전금 2,63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지 확대에 따른 활동비 추가분과 근무지 추가 변경에 따른 활동비 및 활동지원비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1억 4천만 원은 금시당에 있는 간이 화장실 교체 비용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의 민간 자본 이전은 2023년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3,240만 원입니다. 밀양 아리랑 진흥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청년이 부르는 마이 아리랑 콘서트 개최를 위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지원에 4,645만 2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천 상상루 운영을 위한 직원 2명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보존지출 4천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청년이 부르는 밀양 아리랑 콘서트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그리고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이 부르는 마이 아리랑 콘서트는 지금 예선은 매주 9월부터 매주 토요일 그 영남로 앞 고수부지에서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 또 매주 일요일 버스킹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스팟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월부터 며칠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9월부터 최종 결선 10월까지 2달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달 매 주말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장소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만 한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킹으로 해서 저희들 밀양시의 주요 관광지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버스킹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산출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조금 방만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사 총괄 기획 관리 연출 섭외 일식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뭐 복잡한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의아했고, 그리고 축하 공연 일식 또 5,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회 행사 치고 상당히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그런까지 아직 다 계획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예산이 승인되면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저희들이 산출 근거라든지 또 계획 부분은 거치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이 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또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먼저 살펴보시고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수정을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조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1대1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1억 3천만 원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변경은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심사위원 수당이 또 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수당도 이렇게까지 편성되는 경우가 저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 원의 심사위원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행사 중요 스텝 및 심사위원 숙박에 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수당도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더해서 또 숙박비까지 지원을 따로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완하도록 하고 방금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10월에 걸친 어떤 기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또 밀량에 체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또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려우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이름 그대로 청년이 부르는 콘서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행사를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 준비 그리고 또 밀양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9월 달에서 12월 달 두 달 사이에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을 공연 형태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횟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횟수를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선 횟수는 그 매주 토, 일요일 예, 예선은 한 8, 9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선은 8회. 그러면은 바로 본선입니까? 예, 그리고 본선 1일 하고 또 그 결선 1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선과 결선의 차이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선은 저 예선에서 올라온 거기 대상자들을 향해 일단 본선에 따른 그 시연을 하고 또 초청 가수 이제 추가 공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도 이제 본선에서 걸러진 우리 저 팀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과 또 시상 그리고 초청 가수 특별 공연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참가 예정팀님. 예, 참가 예정팀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충 몇 개 팀이라 그런 것 제가 아직 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참가 예정팀에 대한 추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선에 본선까지 해서 결선까지 한다. 이건 너무 조금 행사를 느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참가비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참가팀 참가비가 있습니까? 예, 즉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가 없으면 참가팀에 지불되는 경비 쪽에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초청 이제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실비 정도 그러니까 교통비, 식대 정도 그 정도 이제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산출 근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윤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비 1억 3천에 12억 3천, 2억 6천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이 산출 근거 치고는 너무 이게 빈약합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수립한 산출 근거가 되는지 윤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촬영팀 일식에서 2,7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또 영상 촬영, 편집, 인터뷰, 방송 연동해서 500만 원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비 보면 식대 미 현장 사업 추진비 500만 원, 경연대 음료 및 식대 200만 원, 사업 운영비 및 부대잡비 500만 원,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간단체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해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왜 제출한 이 산출 근거가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 포괄적인 그 내지는 준비성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이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후 추진 시에는 또 면밀하게 또 아까 이현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또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다시 한번 예산이 또 그 흐트러 쓰이지 않도록 그 집행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국장님이 여기 뭐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국장님 보시기에도 행정 업무상 이렇게 보면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를 어느 시기에 한 몇 회 정도를 개최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참가팀이 한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추계를 좀 내셔서 거기에 맞게끔 산출 기초가 뭐 회당 얼마라든지 참가팀이 얼마니까 어떻게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산출 기초를 낸 거라고는 보기에는 너무나 의아스러울 정도로 너무 포괄적이고 또 아까 방만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너무나 좀 구체적이지 않게 사출 근거가 나온 것 같아서 결국 의회는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놓고만 보면은 저희들이 이 본상임위에서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분야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산출 기초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을 다시 내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거기 보시면 관광 활성화 이벤트 그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그 상반기 또 이제 4천만 원 책정됐었고 이해 추경에 1천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상반기 4천만 원으로 그 관광 활성화 그 사업 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상반기에 보면 저기 우리 뭐 대표 축제인 아리랑 대축제를 비롯해서 좀 단위 행사, 단위 문화 행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관광의 어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행사와 또 연계되게 별도로 조그마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또 SNS라든지 아니면 또 국밥이 스티커 또 국밥이 뭐 핀 같은 거를 제작해서 향후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밀양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랑 대축제 때 보니까 그 부스를 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 사진도 찍고 뭐 그런 내용이었네. 저도 거기 찍긴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국밥이 캐릭터 이래 물품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1천만 원으로도 또 계속 그런 이제 뭐 오디세이 또 가을에 또 하고 할 때 그런 뭐 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저희들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진된 상태고 또 하반기 아직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주경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좋은 아이템과 사업이니만큼 또 저희 밀양 시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좀 더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관광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흥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11억 6,875만 6천 원 대비 23억 6,100만 원을 증액된 35억 2,975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지구 증가에 따른 지적제조사 조정금 징수액 증가로 2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31억 5,907만 4천 원 대비 16억 3,558만 8천 원이 증액된 47억 9,5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민원실 운영 자산 취득비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문서 세량기 1대, 자동 혈압기 1대를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21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출생 축하 액자형 메시지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 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행정 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보존 문서 민원 신청 감소에 따라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 물량이 감소하여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부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지적조사 조정금이 지적제조사 사업지구 증가로 감정평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 예산액 18억에서 16억 3,400만 원이 증액한 3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일반 보증인 수당에 올해 2월로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12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 및 실명사진 게시하기 위해 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재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예산서 거기 116페이지 거기 출생 축하 액자형 그 메시지 카드와 관련해서 거기 또 추경에 56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축하 전달 카드로 또 인기가 많아서 많이 나가서 부족분 175개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카드도 물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선호를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지자체의 거기 또 더 실용적인 선물 뭐 콧물 협익기라든지 또 손싸개 조인정 스티커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그 수요자분들의 또 액자 카드를 나눠주실 때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해서 조금 실용적인 선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검토 방안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자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생 축하 액자형 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출생 신고를 하시러 온 민원들한테 또 새로 생명이 탄생 축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인구 증가 지책으로서 하나의 시스템 사업을 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자련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 다양한 방법 물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이제 직원들과 같이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허브기라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정말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더 실용적인 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석희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 및 실명사진 게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재산을 또 지키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밀양에는 현실적으로 불법 무자격 그런 중개를 하는 일이 많아서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또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찰이나 이런 걸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출입문이나 안쪽에 그 사진을 붙이고 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명찰을 배용을 만들었는데 잘 안 하는,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안 하는 경향인데 이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라도 좀 늘 좀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 내용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뭐 자주 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밀양에 그래도 개업중개사가 200명이 넘는데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제가 그때 교육을 밀양시 공인중개사회 지회장을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시정 홍보도 해주시고 또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그 당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전문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회원들이 좋아하고 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공인중개사는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 좀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지금 총 22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서기영 말씀대로 지금 그 무등록 불법 행위가 하는 무등자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사실 그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찰 표시라든지 그다음 그 가게 게시물에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명찰 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폐용 여부를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김유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증액보다 1억 1,448만 9천 원이 증액된 69억 5,401만 2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도 사업 정산 결과 아구라 마을 관리소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 수입 59만 9천 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3,372만 3천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맨 하단에서부터 119페이지 상단 부분 보조금 수입 5,780만 2천원은 2023년도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비가 추가 또는 감액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236만 5천원 정액된 2,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2022년도 사업 정상 결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이전 수입과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5,970만 5천원이 정액된 211억 2,9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청년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시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괄 기관인 경상남도 계획의억업, 수행 기관을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당초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산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 대비 감액 지원되어 기정액 대비 3,550만 원이 감액된 6,1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보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 중인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단가 인상분 등 필요 인건비 160만 원을 정액하여 1,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자기환경 개선을 돕고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취약계층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루나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실사 출력기 한 대를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290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하여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2월 우리시 상계단체가 선정되고 지난 5월 균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사업 순정으로 주차장 확장 부지 및 진입도로 폭언 확장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중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기정액 6억 원에서 추가로 4억 원을 정액하여 1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대성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서빙 로봇 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후 5년 동안 장비 사용 유무 확인과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20테이블, 노후 간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 170세대에 1020km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 추세에서 추가 87세대 735km를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액된 3억 2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한 지원 사업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한 지원 사업 정산 회계 수수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한 지원 사업 완료 후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반환금 정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2021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어 있고 또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또 있네요. 이 부분은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 이원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자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0개월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 수요 조사 기간이라든지 또 신청자의 시기에 따라서 10개월이 다 지원되지 않고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지원된 분들이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도 이탈자가 발생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청년 월세 집행 잔액도 당초에 10개월이 다 10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4월이나 5월달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그 부분이 일부 늦게 지원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이 늦어서 지원 기간이 짧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늘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접근성이 높은 홍보 채널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지금의 방식이 적절한지를 한번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홍보 채널을 강구를 하셔서라도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혹시라도 사람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아니고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 보조한 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 수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이기 때문에 전년도인 2022년에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원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이 적정하지 않고 공기간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변경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겁니까? 예.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제가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숙지해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 122페이지에 밀양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그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그걸 함에 있어서 아마 지림로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주변의 환경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들어간 그 진입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왜 해야 되느냐면요. 거기에 평소에는 그 물건을 내리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날 되면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자판을 피워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 좁아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들어간 진입로 부분은 가보셨겠지만 넓습니다. 양쪽으로 교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이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있는 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점들의 그 점포 주인들이 우리 지금 현재 뭐 일자리 경제과에서 타진을 해보고 이런 흔적은 전혀 없죠. 아니 용역이 안 나오서니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내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그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점포 옮길 데가 없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밀양교회로 올라오는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방 통행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 전체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확장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주차장도 넓어지고 해서 전동시장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상당히 많이 제공된다고 보여지는데 나가는 진입로라든지 이제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밀양교회로 가는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청무회집 앞에까지 전체가 주차장이 된다면 바로 직선거리로 해서 우측으로 또 빠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참기름집에서 조금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넓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밀양교회로 가는 길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확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넓어서 드러난 진입로가 엄청나게 많이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오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예, 천한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확장 부분은 도시 재산가에서 같이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확장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보통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그 좀 운전이 좀 공간의 활용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그 이제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도로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에 접수를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딴 데로 떠날 데가 없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만나서 잘 절충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또 용역 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본인이 질의되는 것은 그 부분의 확장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진입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자분들이 그 시장을 보러 올 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 좀 용역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 중간 보고 등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머님들께 한번 그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석혜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수고 많은 석희혁 의원입니다. 방금 그 천한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진입로를 확보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넓게 확보해서 차도 부분을 완벽하게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 인도를 만들어서 외부인 상인들이 점유를 한다든지 하면 인도가 넓으면은 그 부분에 일부 또 점유를 해가 쓰더라도 나머지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차도는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차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그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22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우리 추가로 편성하면서 출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석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 4항에서 언급한 그 출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저희들 이제 내부 지침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그 의결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결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때 사업의 당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액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또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실무 공무원들의 어떤 고민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이 출자 출연 기간에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해당 기간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 경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견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다라는 법제처와 행자부의 그 질의 답변서를 직원들이
이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행정 내부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그 편의성을 먼저 우선시해서 그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가급적이면 그 한 번 더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더 검토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 의회 회기 때 우리가 지방재정법 18조 사항에서는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출연하지 않고 한 번 더 동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그 동의를 받았고요. 사실 그 본회의선 편성할 때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도 반드시 이번에는 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들도 알고 있고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안타깝지만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사 편성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지 없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꼭 그렇다면은 또 9월 임시회도 있으니까 9월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나중에 찾아보시고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서 말씀하시는 그 출연자의 그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과 또 우리가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업무의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부적인 순서라든지 이렇게 정해준 부분은 내부 행정행위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안내가 앞과 뒤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는 그 법 위반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방재정법 18조에서 언급하는 출연하기 전에 그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대로 9월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받게 되면 앞에 일부 행정행위에 하자가 조금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치유가 당의 연도 안에서 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실은 가장 죄송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동의를 받았으면 가장 좋았고 또 절차를 그냥 아주 그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실무자선에서 저희들이 그게 인사이동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약간 그 지방재정법의 위반은 아니고 그 행정안전부나 여기서 안내하는 약간 절차에 대한 안내에서 그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우리 국민들이 카드론을 1조 5천을 쓰시다가 최근에 2조가 넘어서고 있답니다. 그 일반 은행 대출도 상당히 넘는데 그런 어떤 고금리 시대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이자 대출 부분들이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그 우리 어머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우리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2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오류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언어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의코자 하는데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석격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협의가 논의가 좀 있었고 이후에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개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이 되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우리 옥외 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환경 개선 사업에 최대 저희 시비로 7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예산 정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또 무분별하게 요래 예산을 또 퍼주는 그런 사업이 우려될 수가 있으니 대상자들의 30%를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부담하는지 그런 관리가 좀 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한 것은 1,80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5년간 사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5,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10% 조금 이제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더 좀 추가로 지원을 했다가 어느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일부분 지원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옥외 간판,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 관내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당 탁자는 얼마 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얼마 정도 든다는 저희들 내부 자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참고해서 그렇게 학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하겠고 견적서 금액을 또 실제보다 올려서 제출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확인 내고 절차를 또 철저를 또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의 자문을 참고해서 사업 추진실의 견적서 검토라든지 업무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2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우리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생각이 5월 달에 보통 기업체가 결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용역 시기가 하반기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 시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금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추경 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나 작은 금액이지만 당초 예산에 좀 올려서 어머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자금 관리 면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시기가 5월이라고 해서 예, 5월 이후라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그 직원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추경 때 막 검토를 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의 사업 계획은 저희들 하반기에 서더라도 1년 계획을 잡아서 어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